5.18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걸 논란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왜곡이라고 표현하는 건 더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발의가 돼가지고요, 한국 시간으로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범여권 주도이긴 한데, 어쨌든 뭐 5.18 얘기만 나오면 이 좌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이거는요, 제명안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하고 제명안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에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단체로 퇴장한다라고 당론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장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투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이 5명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명단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명 중에 누가 반대표를 던졌고 누가 무효표를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최소한 3명 이상, 이 5명이 다 찬성표를 던졌을 수도 있고, 적어도 3명 이상은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당론으로 정했는데, 그쵸?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면은,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이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왜 당론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 의원은 표결후 기자들과 만나서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권한 사람 1명 나왔네요. 나머지 4명. 하지만 이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또 한 의원은 이야기합니다. 뭐가 부적절했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 차원의 당원 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안에서 이진수 의원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했으면, 다 같이 퇴장하자라고 당론을 정했으면 따랐어야죠. 각자 알아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길 바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데, 퇴장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였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원 생활하기 싫다라는 건 아닙니까? 이건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5명.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시간 넘게 진행이 된 그런 학술 회의였는데, 그 학술 회의 중에서 소란이 일었던,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뭐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졌던 그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란을 일으켰다가 퇴장당한 사람은 5.18 관계자입니다. 그 무슨 재단인가 하여간 관계자가 그랬던 겁니다. 제3의 인물이라든가 혹은 국민의힘 당내 인물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 운동을 매도하는 선동회장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진숙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 역사 구테타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학술의 재조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라며 오늘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진숙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서 취재진의 대통령과 다수당에 밑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6분이 좀 넘는 영상이 있는데요. SNS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진숙 의원이 한 6분 넘게 이야기하는데 미리 준비한 대본도 없는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확한 이야기들입니다.
대통령과 다수당에 밑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당하는, 이게 뭐 탄핵이랑 뭐가 다릅니까, 솔직하게. 북한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 이게 지금 이진숙 의원이 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독재가 된 것은 사실은 2024년부터였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된 이후에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민주당은 미쳐버리죠. 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29건의 줄탄핵부터 해가지고 예산 삭감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실질적인 반란 행위를 먼저 벌였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탄핵을 감행을 했고, 아주 합법적이었던 계엄을 빌미 삼아서 탄핵을 감행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정권 싸움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독재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진숙 의원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5.18과 관련해 몰라도 된다. 유공자가 도대체 무슨 공을 세워가지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있었고, 1979년에 유신 정권 당시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제명안이었었죠. 하지만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국회가 이진숙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의결한 것일 뿐입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과 제명안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의원직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제명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좀 통과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번 결의안 가결만으로는 의원직 상실 안 되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정지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급여 및 수당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 활동비 나오고 보좌관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 활동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입법 활동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해가 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역사에 남은 거니까.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요. 천준호 의원, 이번에 이 결의안을 발의했던 천준호 의원이 이미 징계안도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진숙 의원이 정식으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징계안을 내놓지를 않고 제명안 이걸 투표를 하지를 않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투표를 했느냐? 이건 저희가 한번 신경 써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제명안을 바로 내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윤리특별위원회 자체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되지도 않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진숙 의원의 제명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고, 왜냐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하에 이것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조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의할 때 회의가 파행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자기네 동료 국회의원 제명한다라는 거에 양쪽이 다 참석해가지고 얘기하고 합의하고, 이게 일단 거기서부터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특위를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오게 되면은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됩니다. 이번처럼 그냥 단순 과반수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159명이 투표해서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라는 것은 뭐 마치 대다수가 찬성한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고 300명에서 3분의 2는 200석이니까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표를 받아야 그래야 이진숙 의원을 완전히 제명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당이 110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눈에 가시이겠으나 하지만 제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오명,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을 가결시켰던 것이다.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진숙 의원은 야 차기 대통령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훨씬 더 이름값을 올리게 됐다. 보수 진영이 더 단결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을 했다. 지금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헛발질. 자기들끼리 내홍에 빠져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